안녕하세요. 주식 동사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한국전력입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2년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한국전력이요, 오늘 그래도 보합권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기 전에 앞서가지고요, 여기 지수를 먼저 조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자, 코스피 지수는 현재 26포인트 정도 하락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 보합권으로 현재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공기업이죠. 공기업이고, 자,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전기 쪽 관련해 가지고는 독점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전기료 인상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대선이 있었죠. 대선에서 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보시게 되면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자라고 하면 한국전력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2월 25일 날 나온 리포트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 25,000원 정도를 현재 제시를 했는데 25,000원이면 이제 거의 뭐 얼마 남지가 않았다라고 보시면은 또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5,000원보다는 훨씬 더 높은 목표치를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이 보고서에서는 목표 주가 25,000원, 투자 의견 중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4분기 영업이익 마이너스 4.7조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 기저효과로 판매량이 5.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7조 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원자력 석탄 이용률은 81.5%, 59.3%로 각각 전년 대비 1.9%, 6.4%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료비 영동제의 상한폭 감안하면 연속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2022년 1분기 연료비 연동제 발표 당시 인상 요인으로 남은 부분은 약 30원 킬로와트 수준이다. 물론 실제 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인덱스 개념이지만 적어도 필요한 인상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느낌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연초부터 재차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어 추가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작년 4분기에는 또 역시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이 독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공기업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차기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원자력을 육성하려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소폭이지만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3월 11일이죠. 오늘 보시게 되면 한 가지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한국전력에 대해 단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올해 적자보다 정책 변화 기대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차기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래도 이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이쪽 부분을 정책을 강화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원전 산업 강화, 수면 연장 및 해외 수출 추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봤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만원을 또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전력 투자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5년 만에 본곡점을 맞이했다. 지난 5년 시총은 14조 원 증발했고 대신 부채가 41조 원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유가가 120달러대로 치솟고 있고 아시아산 액화 천연가스 현물 가격이 1년 사이에 7배 급등한 대외 환경 탓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에너지 정책 변화에 기대감을 부각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전력에 대해 매수 의견을 추천한다.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탈원전은 현 정부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정책이며 여야 후보 간 공약에도 차이를 보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기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등을 통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기술 투자와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 역시도 올해 조금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자가 나는 거와 별개로 올해 정책 자체가 이 원자력을 발전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전력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2만원을 찍고 난 이후에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요 자리 27,000원짜리에서 한 번 정도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27,000원까지는 아마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27,000원짜리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갈 가능성은 있다. 저도 마찬가지 3만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이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가지고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비록 이 기업은 적자가 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일단 공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 적자가 지속 누적이 되면 좀 곤란하겠죠. 하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금으로 한국전력을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기업이 한국전력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당장은 이제 집계가 잘 안 되지만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기간의 매수 24,100원부터 3월 3일부터 5일 연속 기간의 매수가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 어제는 외국인까지 매수를 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가 원자력에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 기대감이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추세 자체가 어쨌든 상방으로 틀었기 때문에 요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라고 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고 반면에 고점도 지금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 들어옵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제가 추천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추천한 종목이요, APT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추천을 했었고요, 현재 수익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3월 7일날 추천이 들어갔고요. 제가 굉장히 매수가 높게 잡아드렸어요. 늦게 잡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니까 2만원 이하로라고 했는데 2만원보다도 지금 현재 어쨌든 수익권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태용로직스, 제가 이 3월 8일날 그리고 9일날 해서 추천이 나갔죠. 자, 태용로직스는 제가 한 8,600원이야. 이것도 상당히 넉넉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어쨌든 8,600원 이하에서는 사볼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현재는 약 손실권이지만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어제 나간 게 SD 바이오센스라고 하는 요 종목이 나갔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56,000원 이하 사볼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아직까지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유효하다. 딱 요 구간, 56,000원 아래 구간, 딱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구간에서는 우리가 사볼만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이 SD 바이오센스 조금 가지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코스모 화학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인데요. 코스모 화학 어떤 회사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이산화 티타늄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은 또 될 것 같고요. 또한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폐배터리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코스모 화학이다. 또한 이게 니켈, 그 다음에 망간, 그 다음에 니켈 망간으로 된 부분 관련해 가지고요, 역시나 이 양극재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게 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코스모 화학의 자회사가 하나가 있죠. 코스모 화학의 자회사가 뭐냐? 바로 코스모 신소재가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바로 양극재를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요 코스모 화학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건 일단은 이산화 티타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들어와서 이제 폐배터리 사업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코스모 화학의 실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인데요, 영업이익이 306억, 전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비해서 무려 506%나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44%,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238억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506%, 요렇게 또, 죄송합니다. 영업이익이 506%고요. 당기순이익이 238억 원.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시 2차전지, 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조정도 굉장히 잘 받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략적인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면, 저는 여사이의 갭이기 때문에 갭 매우로 저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요, 조금 아래 구간인 여기 13,500원 이하 왔을 경우에는 사고, 매수가 이하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은 마찬가지 10%, 이렇게 10% 이하로 추천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조금 빠질 수도 있겠죠.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요건 이제 1차,
자, 1차 매수 추천가고요. 그러면 2차 매수 추천가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조금 아래 구간인 요 자리, 한 12,500원, 요렇게 조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500원 정도 잡아보고요. 비중은 역시 10% 이하로, 적은 비중으로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2차 매수가 밑으로 안 오면, 추가 매수는 안 한다. 추가 매수는 안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손절가는 조금 짧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여기 11,500원. 11,500원에 손절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략으로 조금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코스모화학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라고 있는데요. 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비록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빠지고 있지만 굉장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에 보시게 되면 화학의 지분이 27% 이상으로 자회사가 맞다라는 거 증명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가 좋다면 화학 역시도 좋아질 수밖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게 되면 항상 코발트 관련해 가지고 또 2월 3일날 에코프로 BM하고 341억 원 규모 공급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극재 원료 항상 코발트 역시나 이 양극재 원료 항상 코발트 역시도 아마 수요가 가면 갈수록 증가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모 화학 역시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코스모 화학 역시도 아래 구간에서 전략적인 이 구간에서 산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가볼 만하다, 보유해 볼 만한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가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목표가는 저는 중장기로 봤을 때 2만원까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요거는 이제 조금 중장기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만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짧게 가자라고 하면 17,000원 정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큰 힘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